새 연준의장 캐비너시를 보면 1996년도 미국의 경제 호황을 이끌었던 앨런 그리스펀 연준의장이 떠오릅니다. 지금부터 한번 지금 그 워싱턴 DC 연방 검사장이 파월 수사 종결했다고 공식화를 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 수사 이제 그만할게 끝 땡땡땡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톰 틸리스 상원의원 있죠? 야, 파월 연준의장 수사 지속하면 캐비너시 이거 인준 못한다. 계속 철회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분도 캐비너시 환영한다. 새로운 연준의장 캐비너시에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즉슨 캐비너시가 이제 5월 15일 날 새로운 연준의장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29일 날 상원에서 마크업이 있다고 해요. 표결회의가 있다고 하고 아마도 요거 통과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럼 4월 29일 날 마크업 통과하고 이제 상원 넘어갔다가 이제 마지막 그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사인까지 하면 5월 15일 날 땅땅땅 새로운 연준의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악관 그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수사 완전히 종료된 거 아니야. 감찰 관실로 이관된 거야. 수사는 계속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즉슨 형사 고소는 종료했지만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연준 이사에 28년도까지 트럼프 임기 때까지 남아있어. 그러면 너 수사 다시 시작할 거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라는 걸 압박하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제롬 파월 연준의장 웬만해서는 그만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뭐 파월 연준의장이 28년도까지 있든 없든 새로운 캐비너시 연준의장의 체제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자산시장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시장이 좀 흘러갈지 한번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곰곰이 보면 볼수록 1996년도에 앨런 그리스펀이라고 새로운 아니지 그때 당시에 연준의장이 있거든요. 그 연준의장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캐비너시 이번에 하는 얘기 있었죠.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었던 얘기도 그렇고 하는 행동이나 모습들이 굉장히 비슷했다.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었거든요. 제가 그 앨런 그리스펀이 어땠는지랑 그리고 캐비너시랑 왜 비슷한지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앨런 그리스펀이 이제 1996년도에 연준의장으로 있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엔 여러분들 IT 버블이 한창 시작됐을 때예요.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고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그 상승 버블이 19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1996년도에 앨런 그리스펀이 뭔 얘기를 했냐면 IT 생산성이 향상될 거다.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되면 물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랑 비슷한지. 인터넷이 발전돼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여러분들의 일을 대신해 줄 거고 그리고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이런 물류센터가 막 생기고 그렇게 되면 1시간에 10개 만들고 1시간에 100개 만듭니다. 1시간에 10개 만원에 만들 거 1시간에 100개 1000원에 만듭니다. 생산성이 향상되고 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금리를 인하합니다. 혹은 동결해요. 왜? 생산성이 오르면 금리 내릴 수 있어요. 동결해도 됩니다. 금리 올릴 필요 없어요. 라는 얘기들이 실제로 먹혔고 그대로 쭉 갔죠. 자, 워시는 뭐라고 그러나요? 이번에 인준청문회에서 AI 생산성이 향상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가를 기존에는 연준위원들은 근원 PC를 봤는데 아닙니다. 저는 절사 평균값, 중간값을 봐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절사 평균값이나 중간값이 낮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물가를 보는 그 기준점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제외하더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펀이랑 워시랑 기술 혁명이 그리스펀 때는 IT, 인터넷 혁명, 지금은 워시는 AI 혁명이 물가를 잡아줄 수 있다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코슈니 실제로 96년도에 어땠나요? 얘기해 드려볼게요. 19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4%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그 GDP 성장률 1% 후반만 돼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평균 4% 찍었습니다. 아무리 1990년도인 거를 감안하더라도 거의 한 7년 동안 연평균 4%라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진짜 실제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매년 평균 17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고 실업률은 92년도 8%였거든요. 실업률이 10년도 말까지 4%까지 떨어져요. 완전 고용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96년도 앨런 그리스펀이 있었을 때 연평균 성장률 좋았고요. 일자리 매년 평균 170만 개 생겼고요. 실업률도 8%에서 4%까지 떨어져요. 완전 고용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호황기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2000년도 미국의 경기가 확장이 돼버리죠. 1960년도 그거를 넘어서 사상 최장 기록을 합니다. 클린턴 2기 동안 실질 경제 그 성장률이 연평균 4.5.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실업률은 4%까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골디락스입니다. 세 마리 곰이 있는데 뜨거운 거, 스프를 먹는데 이제 뭐 뜨거운 거, 미지근한 거, 차가운 거. 근데 골디락스가 그 중간이죠.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완벽한 경제 상태. 어. 그래서 그 당시 앨런 그리스펀을 신적으로 추앙했어요. 주식, 당연히 주식 좋았겠죠. 고용, 임금, 재정, 모든 것들이 다 완벽했습니다. 근데 언제 터지냐? 언제 터지냐면 2001년도에 터져요. 그리고 2008년도도 한번 터지죠. 자, 2001년도 터지기 전에 앨런 그리스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96년도 12월 달에 미국 주식이 너무 과열이다.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됐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S&P 500 그 비율이 17.8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99년도 말 26.9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01년도 폭락 나오고 뭐 한 16까지 떨어졌는데 이미 96년도에 미국 주식은 좀 버블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6, 7, 8, 9, 4년 동안 갔어요. 자, 90년도 그리고 2000년도 초반 전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2001년도에 IT 버블이 터졌고 증시가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무너질랑 말라 하는 분위기가 보이면서 앨런 그리스펀이 99년도 6월부터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2000년도 5월까지. 1.75포인트 올려요. 1.75면 25bp 금리 인상을 6차례 한 겁니다. 아니지 7차례 한 거지. 7번이나 올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많이 올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뒤늦게 올린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펀이 어떻게 보면 거품을 알면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은 거예요. 96년도에 이미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그때부터 좀 조절을 했어야지. 근데 99년도 6월부터 이제 다 끝났을 때 올렸어요. 2000년도 5월까지. 그리고 나서 IT 버블 터지고 또 뭐가 터졌냐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랑 2000년대 초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앨런 그리스펀은 정말 성공한 역사적인 역대 연준이장. 근데 2001, 2008년도를 지나고 나서 지금은 역사 속으로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2008년도 전 세계 경기 대공황을 만들었던 기반을 깔았던 장본인 인물로 평가를 해요. 그때는 좋았다가 나중에 돼서는 돈 풀고 그러니까 시장이 버블이 쌓이는데도 금리를 올리지 않았고 대처를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럼 코슈님, 케빈 허쉬도 앨런 그리스펀이랑 똑같은 길을 걷게 될까요? 버블을 만들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 자, 일단은 어떻게 될 건지를 하기 전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이. 1996년도 앨런 그리스펀 때는 어땠냐면 재정이 흑자였어요. 돈을 버는 입장이었어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도 좋았고 탄탄했어요. 재무제표가, 재무구조가. 근데 지금 케빈 허쉬는 역대 최고치죠. 적자가. 부채가 역대 최고치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물려받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리스펀이랑 케빈 허쉬랑은. 워시는 지금 연 2조 달러예요. 적자만. 부채가 40조 달러고. 근데 그린스펀은 재정 흑자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96년도에 무조건 생산성 향상이 주식 상승을 이끌었고 경제 성장이 진짜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 자, 두 번째, 공급 환경. 90년도부터 2000년도 초반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했었죠. 나프타가 발효되면서 94년도에 글로벌화, 저금리, 저물가. 그래서 저렴한 그 인건비를 갖고 공장에서는 물건을 찍고 지갑 역할하는 미국은 사주고 생산과 소비가 따로 있었어요. 전 세계가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했었던 1990년도, 2000년대 글로벌화예요. 실질적으로 9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바나나 한 개의 가격이 막 수입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엄청 비쌌어요. 막 몇만 원 막 이렇게 해서 과일 가격이. 근데 1990년도, 2000년대 지나면서 이제 저렴하게 만드는 그 바나나든 뭐든 과일이든 이런 국가들이 수출을 하고 그 수출 물품들이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어떻게 됐다? 경제 성장률이 다 올라갔다. 글로벌화가 됐다. 그런 시대에서 앨런 그리스펀이 통화 정책을 펼쳤고 지금 케빈 허쉬는 어때요? 저금리 저물가가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신경 써서 잘 해줘야 중금리 중물가야. 고물가죠. 엄밀히 따지면 고금리예요. 고물가 고금리야. 팬데믹 때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케빈 허쉬는 관세도 하고 리쇼링도 하고 디커플링도 하고 자 고물가 고금리 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정부가 지금 분열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죠. 우리 친한 애들은 서로 편해. 근데 우리랑 친하지 않아? 전에 배척해. 당연히 친하지 않은 국가에서 물건을 들어오려면 비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분열주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케빈 허쉬는 96년도랑 지금이랑 아예 다르죠. 96년도는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너네가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너네가 만들고 우리가 사줄게. 서로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내가 다 할 거야. 우리 팀이 다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고 비싸게 수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산성 향상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96년도보다 지금 2026년도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연준의 독립성입니다. 96년도 앨런 그리스펀 때는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리스펀의 독립성을 존중을 해줬어요. 너가 알아서 해, 뭐 해. 근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존중해줄까? 지금은 뭐 존중해주는 척 하지. 케빈 허씨도 만약에 금리 안 내리잖아요. SNS로 욕할 거예요, 아마. 똑같이 할 겁니다. 아, 케빈 허씨 저는 뽑아놨는데 금리를 안 내리네, 뭐 하네. 독립성은 개풀이. 근데 이거는 케빈 허씨가 자기네들이 충족을 하려고 하죠. 자기가 하는 얘기가 이제 연준에 너무 독립성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은 트럼프가 지켜주지 못하지만 자기가 지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케빈 허씨 새로운 연준의장이 들어올 거고 아마도 새로운 케빈 허씨 연준의장이 들어오면은 96년도 앨런 그리스펀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생산성 그리고 그때는 IT의 생산성 향상 그래서 금리 인하 혹은 시장의 RMP 같은 양적 완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높다고 보는데 언제나 상승이 있으면 뭐가 있다? 하락이 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 일단은 케빈 허씨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그냥 관점은 상승이야. 좋을 것 같아. 트럼프 사람 같아.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던데 트럼프 대통령 누가 케빈 허씨에 대해서 매파인지 아니면 비둘기파인지 모르겠다. 감론을박이 막 나뉘니까 아닙니다. 개파입니다. 개파가 뭐예요? 트럼프의 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의 개라고 하더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 똑같은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는 요게 하락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요거 때문에 좀 두렵죠. 한 가지 얘기를 드려보면 앨런 그리스펀이 아까 96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증시는 과열이 됐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 돈을 풀고 직접적으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그 총재가 96년도에 미국 증시는 버블이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 당연히 정리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그때 정리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다? 96, 97, 98, 99, 4년 동안 미친 듯이 상승했거든요. 이 상승분 못 먹었어요. 못 먹었다고. 망설이다가 못 먹었어요. 잘못 읽은 거죠. 연준 의장의 멘트를. 그리고 1999년도에 들어와서 늦가기로 뒤늦게 들어와서 부랴부랴 2000년도, 2001년도까지 하다가 폭락을 맞았어요. 그분들도 자산을 잃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96년도 앨런 그리스펀이든 뭐 케빈 허씨든 비슷한 점도 있고 뭐 다른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역사는 반복돼요. 무조건 반복됩니다. 반복이 되지 않더라도 운율을 맞춘다 그러죠.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그럼 이번에 케빈 허씨가 들어오면 AI 생산성 향상을 계속해서 강조를 할 거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든 뭐 코인이든 자산시장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거 이 하락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996년도 앨런 그리스펀이 야 주식은 고점입니다. 버블입니다. 그 얘기 듣고 팔았던 그분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99년도에 뒤늦게 들어오신 분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 언제가 꼭지인지 언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I라는 이런 시장의 이런 컨센서스 내러티브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버텨 있어야 된다. AI 뭐예요? 미국 시장에 안에 있죠? 미국 시장 안에 또 뭐 있어요? 비트코인도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이든 AI 투자든 뭐 반도체든 에너지 섹터든 뭐든지 간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한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직 상승 차례가 오지 않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내러티브가 아직 생기지 않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기다리셔야겠죠. 시장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96년도부터 1999년도, 2001년도까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96년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이라도 미친 듯이 들어가는 게 맞고 왜 99년도까지 폭발적으로 올랐으니까 99년도라면은 그럼에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대신 보수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선택권은 없다. 무조건 들어가는 건 맞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내가 96년도라고 생각해. 그러면 좀 많은 비중을 들어가고 99년도인 것 같아. 끝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케빈 허씨는 96년도 앨런 그리스펀 연준의장이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IT 버블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거의 6년에서 7년 동안 진행했었던 그런 상승장, 버블장 흐름이 지금 AI 버블 속에서도 계속해서 가고 있다. 그럼 우리는 투자 시장에서 절대 쉬는 거는 없다. 포기라는 없다. 자,